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오늘은 69번째 시간이자 수익성 분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경매를 하십니까? 경매의 목적에 따라 수익성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하여 바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 차익, 임대 목적인 경우는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내 집 마련인 경우는 일반 매매와 비교하여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익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경매 진행 건수와 낙찰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따져봄으로써 수익률 높은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률은 당연히 장래 가치,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저가 낙찰이죠. 장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수익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 많이 고민들을 하시게 되죠. 각 물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나누면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게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빌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수익을 냈죠. 그 외에 주택, 걸린 주택을 포함시키면 주택, 걸린 주택, 그리고 상가가 있겠고요. 토지가 있죠. 토지도 다양합니다만 토지 같으면 전답입냐 대표적인 게 그렇게 되죠. 초보인 때는 아파트 빌라를 많이 선호합니다. 아파트 빌라를 선호하는 것은 가격이 여러분 판단하기가 쉽죠. 가격에 대한 판단이 쉽습니다. 빌라 역시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좀 못하지만 역시 가격에 대한 판단이 쉽고요. 이것이 처분 또한 쉽죠. 대체적으로 아파트 같으면 1억짜리 호가한다.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9,500, 9,700에 내놓으면 대체적으로 처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처분이 쉽다, 유동성이 있다, 또는 황금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파트 빌라를 많이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죠. 전체적으로도 소액인 것이 많습니다. 특히 빌라는 그랬었습니다. 거기다가 초보자들이 작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려다 보니까 항상 자금 문제가 생기는데 대출이 비교적 쉽죠. 이런 문제로 아파트 빌라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빌라는 많은 경쟁자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물론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아파트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2008년 봄 그리고 지금 곧 여름 이 사이에서는 대형 평수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잘 안 되거나 또는 가격이 낙찰가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물론 그 반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이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부터가 잠시 또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등락은 있겠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파트 빌라죠.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빌라는 수익성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진다라는 게 종전 판단이었지만, 그러나 단기에 수익성을 내기에는 아파트 빌라가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수월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특별히 할 만한 자신이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아파트 빌라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나 또는 대출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파트 빌라는 여러분한테는 수익을 주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 침체라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는 또 아파트 빌라가 여전히
수익을 줄 가능성이 커져. 자, 과연 어떤 곳이 아파트가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을까? 빌라는 어떤 쪽이 계속 장래성이 있을까는 참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빌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그에 반해서 주택과 근린 주택은 비교적 금액이 크죠. 금액이 높습니다. 자,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뒤처리가 아주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명도 문제. 아파트 빌라는 한 사람만 명도하면 됩니다. 임차인이든 채무자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5가구, 10가구.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죠. 뒤처리 비용이 예를 들어서 명도 비용뿐만 아니고 집을 수리해야 된다는가 이런 정도로 뒷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금액 자체가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대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은 초보이신 분들은 주택을 좀 하시기가 힘이 들었던 분야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 주택이나 근린주택이 유리한 점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투자를 일단 하고 난다면 그 투자금을 비용을 이것을 빨리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의 주택을 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6개월 정도 기간이 흐르면 그 돈이 다 회수가 되는 자금 회수가 빠르다는 거죠. 자, 그것은 임대를 여러 주택이 모여 있는 것이 보통 다가구 주택이니까 임대를 놓게 되면 자금 회수가 다 돼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또 많이 유리한 것이 주택이나 근린주택이었습니다. 초기 자금은 많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임대를 통해서 자금 회수가 쉬웠다. 그리고 이것이 처분만 되기만 하면 수익은 아주 큰 쪽이었죠. 자, 그런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관심을 못 가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초보자는 그 수리하는 것, 명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주택, 근린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워낙 아파트 빌라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주택 쪽, 물론 역시 호재가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재개발 쪽하고 관계되는 그런 쪽의 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상가는 주택이나 근린주택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많은 특히 지금과 같은 불경기 많은 상가들이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자, 상가가 경매로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상권이 이미 죽은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상가들 중에서 옥석을 골라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권 분석을 미리 배우고 그래서 그 상권이 앞으로 경기가 조금만 반전되어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상권이 살 거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한 수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초보자들이 상가를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저렴하다는 것 가지고는 입찰하시기는 워낙 부담이 큽니다. 자, 오랫동안 이것이 임대가 나가지 않거나 매매가 되지 않고 또 상권을 혼자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가 쪽은 초보이신 분들은 사실 많이 피하고 저도 또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상가에 대해서 배워서 상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많이 아주 양이 많죠. 그 많은 양의 이 상가들 중에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죠. 반값 이하는 뭐 일반적인 정도니까요. 자, 그런 쪽으로 상가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싶다면 충분히 준비를 하신 다음에 도전하시면 어떤 다른 아파트나 빌라 주택보다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대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죠. 자, 토지는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지가 어려운 것은 다양한 것 때문이죠. 토지는 그 위치,
지역, 위치에서도 또 도로와 접하느냐, 그 현재 개별적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법적인 규제가 아주 많습니다. 토지는. 이 규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결국 토지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토지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가장 나중에 가야 될 쪽을 토지 쪽을 봅니다. 가장 수익성은 좋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 빌라나 주택 상가는 명도의 문제가 있거나 배당에 있어서 인수의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토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명도 문제가 없죠. 인수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쪽을 최종적으로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가지고 있다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장래에 있어서 수익이 어떤 물건보다 수익이 확실하다고 보니까 토지를 많이 하시려고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그렇습니다. 토지는 대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고 묶여 있을 경우, 자, 거기에 대한 부담, 자,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은 토지에 투자하신다면 충분한 자금 여력, 아니면 나는 완전히 이것을 3년,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 정도 생각하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단기에 토지를 투자하셔서 이익을 내신다면 그것은 특별한 토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토지, 아니면 내놓으면 누군가가 금방 살만한 토지, 그런 쪽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많은 공부, 경험이 필요하죠.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각 종목에 따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만, 제가 초기에도 역시 저는 빌라 위주로 경매를 했었는데, 초기에 빌라는 그렇게 수익이 안 나왔었습니다. 초기에 제가 빌라를 많이 한 것은 이것이 가장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수량을 보니까 아파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점점 물량이 최근 들어서 2006년, 7년 들어서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서도 경매 진행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빌라를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과 연관해서, 그리고 지금 경매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초보이신 분들은 빌라를 많이 원하시죠. 그런데 빌라가 경매하는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전보다는 훨씬 높아졌죠. 점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계속 빌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재개발 때문이 아닌가. 물론 아직도 당분간은 재개발의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이미 너무 올랐다, 높은 금액에 낙찰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상가는 늘어났습니다. 상가는 경매를 진행하는 건수가 좀 다소 늘어났습니다. 자, 그것은 경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전반적인 경기가 하향이니까 상가에서 상가가 경매가 더 많이 나오고, 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장래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상가는 아직도 여전히 경매 건수가 많다는 것이죠. 자, 경매 건수가 많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토지는 전반적으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그렇게 경매 진행하는 물건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도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토지가 좀 많이 주춤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토지의 낙찰가가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좀 상승세죠.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의 경쟁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제 나름대로 이러한 물건에 대한 그 최근의 경매 진행 건수 또는
낙찰가율을 나름대로 통계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직접 화면으로 통계 수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경매 물건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어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어떤 물건이 낙찰가가 높은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저는 먼저 교육뿐만 아니고 저나 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 앞으로 좋을 것 같다, 어떤 지역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을 통계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제 나름대로 계속 체크해서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죠. 지금 제가 뽑아놓은 이러한 통계를 역시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서 이러한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최근에 제가 통계를 뽑은 건데 2005년, 6년, 7년 그리고 모든 종목이 아니고 아파트, 빌라, 근린주택, 토지 중에서는 농지와 임야가 경매 진행된 건수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나, 이것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파트를 보시면 줄어들고 있죠. 2006년에 5만여 건, 2006년에 4만 8천 건, 2007년에 3만 2천 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2007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일반 시장의 가격이 오르면 경매로 나오기 전에 이것이 매매에 의해서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까지 나오지 않고 해결이 되니까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8년 들어서 역시 2007년보다 오히려 더 경매 진행 건수가 줄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는 지금 이러한 경기에 대한 장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아파트나 전반적인 경매 물량이 다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이는 2005년 이전에는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빌라의 경매 진행 건수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 수치만 봐도 지금 4만 4천 건, 아파트 5만 3천 건보다 수량이 줄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6년 3만 4천 건, 2007년에는 2만 건도 안 됩니다. 19,000여 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역시 더 줄었을 겁니다. 이렇게 빌라의 경매 진행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빌라를 그동안에 많이 짓지 않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빌라를 그렇게 많이 안 지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빌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호감,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또는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런 문제 때문에 빌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시장 가격이 워낙 올랐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로 나오기 전에 이것이 이미 미리 해결이 되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처분되는 것보다는 일반 매매로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기 전에 이것들이 많이 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경매 건수가 많이 줄은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장래에 좀 더 빌라의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나겠지만 3년, 4년 전에 비하면 역시 절대적인 빌라의 경매 진행 건수는 많이 줄어든 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근린주택은 금액이 좀 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숫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린주택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린주택이라 그러면 보통 3층, 4층, 5층 이 정도의 제법 큰 건물들이고 그 금액이
5억, 10억 이렇게 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가 입찰하기는 어려운 물건이죠. 그래서 여전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걸린 주택을 많이 원합니다. 그것은 거기서 고정적인 월 수입, 월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농지를 보겠습니다. 농지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2005년, 6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났는데요. 자, 그동안 특히 2005년, 6년, 7년도에는 농지가, 토지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그것은 워낙 다양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자,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토지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실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위에는 제가 경매 진행 건수를 체크해 봤고요. 아래쪽은 낙찰가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노란 선, 가장 아래쪽에 노란 선이 근린입니다. 근린은 대체적으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60%대 중반에 가격 낙찰가율이 큰 변동이 없었죠. 여기서 주목하실 게 빌라입니다. 2004년도에는 64%대의 낙찰이 됐었습니다. 64%. 자, 이것이 2007년도에는 92%. 자, 2008년도 1월, 2월, 3월에서는 95%. 자, 감정가의 92%, 95%. 물론 감정가가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저평가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 빌라는 사두면 오른다는 조금 무조건적인 투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묻지마 투자에 의해서 빌라는 가격이 아주 높게 낙찰이 됐다. 자, 당분간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아파트는 작년에 비해서는 아파트는 좀 짙은 색입니다. 작년에 88% 정도의 아파트가 낙찰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것이 조금 올랐네요. 82%군요. 다소 낮아졌네요. 자, 그래서 아파트는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자, 이러한 수치를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을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원하는 쪽이, 내가 투자해야 될 종목이 어떤 쪽인가, 예를 들어서 빌라는 너무 높으니까 내가 피해야 될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판단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이것은 제가 2003년도에 다세대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어떤 쪽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좋았나를 4, 5년 전에 통계치를 낸 건데,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이 빌라에 비해서는 훨씬 높았고요. 빌라가 가장 낮고 아파트가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99년도, 2003년도에 있었던 낙찰된 사례를 기준으로 제가 뽑아본 거고요. 자, 아래쪽에는 재건축은 제가 뽑지 않고 뉴타운에 해당되는 물건, 일반 아파트, 여기는 지역이 노원구입니다. 가장 최근 2008년, 2007년에 많이 오른 노원구의 아파트의 이 낙찰된 사례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장위동 뉴타운 지역에 2005년, 2006년, 2007년에 낙찰된 것인데 비슷한 사례를 뽑아보니까 그 수익률이 160%, 80%, 2007년에 산 것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대략 수익률이 30%. 자, 그래서 뉴타운 쪽, 특히 여기 특정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장유동 뉴타운 쪽은 2005년에 경매로 매입하고 현재까지 그것을 갖고 있다면 수익률이 160% 정도는 아주 높은 수익이죠. 자, 그 2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에게서는
아주 큰 수익을 남겨주고, 만약에 중간에 처분을 했다면 물론 그 정도 수익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뉴타운 쪽에 많이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도표로 보여줍니다. 자, 서울 쪽에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주공 9단지의 낙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현재의 가격 시점으로 봤을 때 2005년도 8월 달에 낙찰받은 사람은 65%. 역시 적지 않은 수익률이죠. 자, 2006년도에는 62%. 그래서 2005년, 2006년도에는 상계동 쪽에 소형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별로 없었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 낙찰받은 사람은 37%. 그래서 2006년도에 저가로 매입하고 지금까지 1년 남짓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5, 60%까지 올랐다. 이것을 이 도표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사례를 잠깐 보실까요? 이 장위동 뉴타운과 관련된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사이트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9114co.kr이라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사이트이고,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위동의 뉴타운을 보기 위해서 이 코너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니까 장위 뉴타운의 장래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과 함께 현재 평당 시세가, 거래되는 시세가 2,500만 원, 빌라 지분을 기준으로 평당 2,500, 3,000만 원은 거래되고 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장위 뉴타운이 이 지역이고, 아까 제가 통계를 뽑기 위해서, 가격 추이를 뽑기 위해서 한 지역도 역시 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장위 뉴타운을 2년 전에 낙찰받았거나 아니면 1년 전에 노원구의 상계동 저층 소형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결과론적으로 많은 수익이 나왔었는데, 자, 그 사람들이 1년 전, 2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판단하에 투자했다는 것. 역시 앞으로 이쪽에 사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역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디가 좋을 건가를 끊임없이 정보를 취득하고 역시 발품을 많이 파신다면 여러분 역시 이쪽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장위동의 빌라가 앞으로도 20, 30% 더 오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빌라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빌라를 낙찰받는다면 1년 동안 40, 50%의 수익률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종목을 투자할 건가를 이런 많은 정보를 여러분 스스로 취득해서 여러분 스스로 소신껏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위동 빌라를 짧게 3개만 잠깐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것은 2005년도 8,500짜리를 7,300에 낙찰받았었는데,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자, 이쪽이 전부 장위동 뉴타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은 여기 있죠. 자, 내용을 실제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임차인은 전액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큰 그런 일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등기부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러한 물건이, 자, 2년 전에 장위동에서 7,300에 낙찰받았는데 160%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은 거의 2억 정도. 자, 아까 따져보시죠. 평당 2,500만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지금 호가한다고 그러니까, 자, 2,500에 8평이면 거의 2억에 육박하죠. 그래서 160%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역시 장위동의 2006년도 8월 달에 투자한 사건인데요. 자, 이것은 9,500에 감정이 되고 1억 2,300에 낙찰이 되었는데, 자, 역시 밑에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단순한 내용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높게 낙찰이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대지 지분이 9.2평이니까 평당 2,500으로 보면 역시 얼마인가요? 한 2억에서 2억 한 5천까지 호가하죠. 자, 지금 1억 2,3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거의 배 정도의 100% 정도의 수익을 올린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소신껏 앞으로 어떤 쪽이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셋. 경매의 수익은 장래 가치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리고 물건의 종류를 빨리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경매 물건뿐만 아니고 일반 매매도 여러분이 적극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